안녕하십니까. 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인간 대어감을 위한 성교육, 오늘 성인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통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성인기에는 이 성장하는 동안의 이 초점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성인기에서는 또래 관계보다도 이성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인기 자녀들이 성적인 측면에서 욕구를 나타내는 것도 이 이성 관계에서의 친밀감,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성인기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보다도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많이 추구한다. 그것도 로맨틱한 관계. 그렇지만 이제 장애가 중할수록 여전히 그 단계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있기도 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도 말씀드릴 텐데, 20살의 발달장애 중증 자폐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호소는 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가슴을 만진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또 고민을 풀어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28살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여자 바비 인형을 갖고 놀아서 속상하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특히 이제 여자 인형을 갖고 논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인으로서의 행동 양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선급 23살의 딸은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조건 안고 싶어 하고 또 계속 안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21살 아들은 여자에게 관심이 많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또 어떤 분은 동생 결혼식장에 다녀온 이후에 30살이 된 발달장애 딸이 자기도 결혼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조른다. 그 다음에 20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어머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언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25살 경계선급 아들을 두신 분인데, 이 아들이 BJ, VJ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이들한테 돈도 보내고 또 몸캠도 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걱정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청소년기의 발달장애인들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에게서도 또 많이 본인들이 문제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발달장애 성인의 성적 특성은 어떤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 개인 간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고 저는 그냥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말씀해주고 있고 제가 또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춘기의 심리성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분출되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성인이 됐음에도, 그 다음에 본인이 성인 여성이나 남성으로서가 아닌 여전히 아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해요. 이것이 이제 주변인의 영향일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에 우리 애기라고 계속해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부를 때 내가 아이인가 애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난 성인인데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애기짓 하기도 하고 이런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심리 정서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런 데서 오는 혼란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약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면자립을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내 몸은 내 거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돌봄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어떤 요구에는 더 많이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저항하고 또 자기 주장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아이가 다가 아닌,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 앞에 많은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좀 생각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도 있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자기 신뢰가 굉장히 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이 부모나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기 성교육에 있어서 외적 체계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은 불안이 훨씬 더 심해요. 내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이 굉장히 약해서 그것이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화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의 특히 부모님이시죠. 그분들의 안내, 인정, 지지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인기에는 직업이나 뭐 소득 그리고 독립에 대한 욕구를 그 이전 청소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에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관에 그리고 비슷한 또래들과 관계를 갖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비장의 또래하고는 이미 청소년기 때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얘기가 되는 그 또래들을 굉장히 갈망을 해요. 그리고 이성교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성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외로움, 좌절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든가 자기가 자주 만나고 있는 그런 곳에 이성 종사자들, 이성 직원들을 향해서 로맨틱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회 규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적 바운더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던가 또 사적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본다던가 그런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맨틱한 이성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굉장히 커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가 온라인에서 유튜브나 SNS 그런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접촉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성범죄자로 몰리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것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까지도 성교육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배운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자신의 그 배운 것과 자신의 현실에 잘 안 맞기도 하고요. 맞는다 하더라도 배운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일반화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잘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이런 성인기 자녀, 발달장애 자녀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먼저 생물학적 나이로 21세가 넘은 그런 자녀에게는 성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장애가 중하도 이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성인기에 와 있다는 거, 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애기라는 그 표현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 불러지는데도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나 애기인가 보다 생각하면 애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맞이라고 하던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던가 그 아이가 자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존재네 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 취침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씻고 닦고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고 또 독립적인 취침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와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제3자가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가정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 이제 혼자 자야 돼. 너 이제 혼자서 씻어야 돼. 안 되는 부분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아주 1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한다. 성인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일들은 내가 한다는 것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부모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부모는 무엇을 옳다고, 어떤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예. 너가 혼자서 일어나서 시간 돼서 복지관에 혼자 가고 직장에 혼자 가는 그거 옳은 거야.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주인의식과 성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 자기의 사적인 신체 부위를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하고 맞물리는 거고, 나는 소중하다고 하는 자기 존재 가치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고요. 그래서 몸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교육에서. 내 몸은 내 거다. 그것이 이제 사적인 바운더리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혼자서 씻고 닦고 해야 되는, 그것이 학령기 때 청소년 되기 전에 이미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손발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도 계속 부모의 돌봄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기 1차적인 신변을 돌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또 어떤 착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만한 것을 찾아내서 그걸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지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은미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점을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나도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기가 되면은 또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기 장애를 인식을 해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럴 때 장애가 있다는 그 자체보다도 너가 잘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해주고 그걸 찾아서 꼭 집어서 말해주고, 그러면서도 단지 배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느릴 뿐이야. 너도 배울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기다려주는 거. 그 차이뿐이 없다는 거. 장애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직장, 동아리, 그런 등에 소속돼서 훨씬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생으로 수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어딘가에 낮 동안에 가서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 아이들이 소속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가정 안에서는 이 가족 모두의 프라이버시,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 사적 공간이라든가 사적 시간, 그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사적 공간과 시간을 자녀로부터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역할을 주셔야 되는 거. 부모님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사생활 맡기시고, 그걸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인기에는 이성에 대한 갈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안전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활동, 만남의 기회를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스스로 만들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친하면은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관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로맨틱한 감정들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교제와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가는 인간이거든요. 성인기에는 가족 아닌 가족밖에 이성에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 그거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자녀의 갈망을 이해하면서 데이트 상대가 있게 되면 올바른 데이트 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고, 물론 누가 올바른 데이트 상대인지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정 표현을 할 때 서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서로 원할 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랑, 신뢰 그런 것들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책임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관계를 잘 지지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반 환경이 만들어질 때 자녀의 결혼도 고려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장애인분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결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성 간의 파트너십, 저는 그것도 부모님들이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 인간이잖아요. 친밀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때는 성관계, 피임, 자녀 출산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 예. 안 그러면 엄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자유행위, 결혼, 성관계, 출산, 피임, 동성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 다 어디선가 들어요. 그러면 그거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부모님들의 가치 그걸 우리 아이들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를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 필요할 때 자녀의 스마트폰, 컴퓨터 그런 것들을 자녀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저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템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이 너무 많고요. 그것이 다 사실인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이 거짓인 거고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사실로 믿게 되면은 성폭력 피해도 당하기 쉽고요.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너무 높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위험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녀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자녀의 그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좀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내서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루밍 성폭력. 이거는 청소년기에도 있고 아동기에도 다 있는 거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거든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늘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성폭력을 당하기 쉬워요.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지. 이 성폭력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 거다. 예, 그런 주인의식 갖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책임 있고 멋진 성인 여성으로서 성인 남성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기대해 주셔야 되고 그거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서로 상호 지지해 주고 그거 외에도 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말이 잘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별로 효과가 없네. 예, 그래서 외부 전문가 이 시기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도 권위 있는 존재이지만 부모님의 말은 언제부턴가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 같은 방향에서 자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녀를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외부 전문가를 찾아서 그런 분들과 함께 자녀를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긴 성인기를 안전하게,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예, 자유가 아니고 안전이죠. 자녀는 자유를 원하지만, 예, 그래서 자녀가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 또 외롭지 않게 성인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이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결국 인간 대어감을 위한 이 성교육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그 몸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갈망을 알고 그 갈망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적 환경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밀감을 나누며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가치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 대어감을 위한 성교육이다 라고 본인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성인기 성교육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